198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선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달려라 하니입니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육상을 향한 열정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하니의 모습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 후로 약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모습은 하니가 살았던 시기와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2015년 통계청 인구 총주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한부모 가구는 178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의 26.7%에 이르고 이 수치는 스웨덴,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에 비해 두세 배는 더 높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물림된 가난에 스스로 꿈을 꿀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느낌일까요?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는 막일을 하러 지방으로 돌아다니는지라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할머니랑 삽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컴컴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손녀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집안일조차 도와주지 못하십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에게 이런 삶은 버겁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동화책 이봄의 햇살이 쨍에 나오는 주인공 봄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봄애는 학교 여자축구부 축구선수입니다. 축구선수로 재능을 인정받아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으로 1년간 유학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봄애에게는 몹시 좋은 기회이지만 그동안 혼자 계실 할머니가 마냥 걱정될 뿐입니다. 한편으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스스로 괴롭기만 합니다. 할머니도 손녀가 미국 가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봄애에게 미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더 큰 나라에서 꿈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말이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서 봄애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팀 동료인 애슐리가 봄애를 무척이나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봄애는 도대체 애슐리가 왜 그렇게 자신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봄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앙다물고 실력을 키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봄애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애슐리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달려라 하니보다 더 응원이 필요한 이 봄의 햇살이 쨍의 주인공 봄애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중간중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청년층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에게까지 고통스럽게 다가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봄애는 꿋꿋하게 버팁니다. 봄애가 봄애일 수 있게 응원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막일 속에서도 봄애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빠, 투덜거리면서도 힘이 되어주는 할머니, 짝사랑하며 응원해주는 동휘, 미국에서 사귄 제시, 모두 봄애를 지켜주고 응원해줍니다. 책을 읽으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봄애가 원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봄애가 원망이라도 했으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원망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봄애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린 어깨로 삶의 무게를 지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봄애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친구들이 봄애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햇살이 쨍하고 뜨는 날이
분명히 올 테니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이 땅의 모든 봄애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두를빛 글, 김은주 그림, 가문비에서 출간한 이 봄의 햇살이 쨍 소개였습니다. 우리 책 속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